뭐 되게 획기적인 마케팅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획기적인 거죠. 왜냐? 아무도 안 하니까. 안녕하세요, 푸드의 비서입니다. 오늘은 카페에 대한 브랜딩부터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다른 업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오늘의 내용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집 앞에 자주 오는 카페에 왔는데 들어가서 이야기 해보시죠. 가시죠. 저희 주문 좀 할게요. 저희 그 시그니처 메뉴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카페에 왔는데 음료 나오기 전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편의점이 전국에 5만 개가 있거든요. 카페는 몇만 개인지 아세요? 무려 10만 개예요. 10만 개. 카페는 정말 포화 상태예요. 이렇게 카페가 많은 이유가 뭐 소형 카페도 할 수 있다 보니까 투자금이 되게 낮고, 머신이랑 원두만 있어도 일단 커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되게 낮죠. 그리고 또 수익성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요식업에 비해 카페가 마진율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건 거의 착각에 가깝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낭만이죠. 낭만. 감성적인 거, 힙한 분위기, 커피를 내리는 모습 등이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20대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사실 미친 짓이고요. 마지막으로 업무 강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고깃집이나 다른 요식업에 비해 업무 강도가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착각인 게 매출이 높잖아요. 어떤 업종이든 업무 강도는 높아져요. 아니 진짜로 대형 베이커리 매장에서 일을 하면은 거기 매출이 한 진짜 2억 나온다? 그럼 미쳐요 사람. 그럼 업무 강도가 진짜 높아요. 어쨌든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카페 창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카페가 너무 포화 상태인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카페로 돈을 벌려면은 브랜딩이랑 마케팅이 둘 다 되지 않으면 무조건 돈을 벌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웬만한 다른 업종은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케팅만 잘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카페는 브랜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권이라도 성공을 거두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브랜딩은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브랜딩과 마케팅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케팅은 이제 제품의 차이, 뭐 품질의 차이, 광고 소재의 차이, 이걸로 이제 싸움을 하는 거라 보면 되는데, 브랜딩은 인식의 싸움이에요. 인식. 이 인식 싸움을 예를 들면 코카콜라랑 펩시 예시가 딱 좋을 것 같네요. 자,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코카콜라랑 펩시 중에 펩시가 더 맛있다고 평가받은 적이 있는데, 시장 점유율에서는 코카콜라가 훨씬 앞서고 있죠. 이런 사례도 보면은 사실 모든 업종은 이 인식이 중요해요. 즉 브랜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특히 카페는 너무 포화 상태라 더더욱 인식, 이 브랜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음료가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지금 너무 추워요. 지금 몇 도야? 영하 6도요. 영하 6도래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카페는 절대 마케팅이 먼저가 아니라 브랜딩이 먼저예요. 쉽게 인식 싸움이라고 할게요. 이 인식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카페에 가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얼마나 우리 카페가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다른 경쟁 업체보다 우리가 우월한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카페를 가는 이유가 뭐죠? 일단 뭐 커피 마시기, 그리고 좀 휴식, 그리고 모임 활동, 여기엔 뭐 미팅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부, 그리고 디저트, 그리고 감성. 크게 이 6가지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즉 사람들이 우리 카페를 봤을 때 이 6가지 중에 어떤 걸로 우리 카페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식하게 만들 건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네 작은 카페부터 말씀을 드리면 6가지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는 없어도 2가지에서 4가지는 충족을 시켜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감성과 공부는 빼야 해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이 2가지를 만들기에는 버거워요. 결국 커피 마시기, 휴식, 모임 활동, 디저트, 이 4가지 안에서 최소 2개에서 4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그니처 커피, 시그니처 음료, 시그니처 디저트는 무조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잠깐 들려서 10분이라도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편하게 와서 수다를 떨 수 있어야 해요.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이거 자체가 부족한 곳이 80%가 넘어요.
뭔가 감성을 너무 건드려 놓으면은 거기에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안 돼요. 최소 일주일에 3번은 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제 감성을 건드렸다는 거는 막 우리가 사진 찍으러 가는 건데, 보통은 이제 주말에 한 번 정도 가죠. 공부하는 공간이 좋지 않은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공부보다는 수다가 수요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대학가 카페에선 좀 다른 의미일 수는 있겠지만요. 결론적으로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는 시그니처 음료 및 디저트, 휴식, 모임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든 뒤에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이 마케팅에는 또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쿠폰 및 포인트고, 2번째는 SNS 소통이에요. 이제 동네 작은 카페는 다 필요 없고 단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에만 몰두를 하면 됩니다. 괜히 막 온라인 마케팅 다른 거 하겠다고 블로그 체험단 부르거나 막 인플루언서 부르거나 플레이스를 엄청 잘 운영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손님은 대체 어떻게 부르냐? 차라리 주변 상권에 음료랑 디저트 한 번씩 싹 돌리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쿠폰 및 포인트 시스템은 요즘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조금만 알아봐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SNS 소통은 카페 인스타나 카카오톡 채널 운영해가지고 동네 손님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그래서 블루오션이에요, 이런 방법들이. 결국에는 이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만 잘 되죠. 혹여나 안 된다면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브랜딩이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동네 상권에 커피랑 디저트 돌리는 것도 안 하시거든요. 그거 안 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귀찮아서, 2번째는 허세예요, 허세. 막 손님들한테 오라고 하는 게 나 부끄러워가지고. 자, 그래서 이걸 아무도 안 하는데 하면 진짜 효과가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마케팅을 굳이 막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 안 해도 되고, 제가 말한 대로 신규 손님은 그냥 주변에 커피랑 디저트 좀 돌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온 손님 포인트나 쿠폰이나 제 SNS 소통해가지고 계속 단골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되게 획기적인 마케팅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획기적인 거죠. 왜냐? 아무도 안 하니까. 대형 카페는 웬만하면 6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게 좋아요. 현재 제가 와 있는 곳이 이제 무소라는 카페인데, 여기가 그래요. 여기는 제가 말한 6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놨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진짜 편하게 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시그니처 음료, 시그니처 커피, 시그니처 디저트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공간이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모임 활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저는 실제로 여기에 주에 3번은 와서 책을 읽었고, 저희 회사 가끔 회의할 때도 여기 와서 회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2층짜리 전원주택을 개조해가지고 서양풍의 느낌이 나게끔 감성적으로 다 만들어 두었거든요. 보통 대형 카페를 갈 때는 막 주에 한 번 정도 가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집을 개조해놨다 보니까 감성이 있는데도 되게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에 3번, 4번 와도 부담이 없는 좀 그런 느낌을 잘 살려놨죠. 이렇게 여기 무소는 제가 말한 6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놨고, 실제로 이 평택 사람들한테는 무소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렇게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케팅이 들어가면 정말 베스트예요. 사실 여기는 제가 이제 자주 오다 보니까 대표님이랑 연이 돼가지고 푸드에비서가 마케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뭐 제가 매출 얼마 올랐다 이러면 거짓말이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카페 사장님 불러가지고 매출 진짜 얼마나 올랐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 무소 사장님 모셨는데 일단 여기 브랜딩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하면은 네. 어떻게 이렇게 브랜딩 하실 생각을 하셨죠? 제가 옛날부터 카페 일하면서 계속 네. 머릿속으로 생각해오던 거를 네. 이제 여기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원래는 전원주택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개조하신 거죠? 네. 와, 되게 잘하셔가지고 이미 사실 평택에서도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여기를 알고 온 게 뭐 어디 찾고 온 게 아니라 아는 지인이 무속 괜찮다 한번 가라. 너 책 자주 읽으니까 가서 책 읽기 되게 좋다 해서 왔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제 객관적인 의견 말고 이제 요식업 마케팅 전문가로서 그 시선으로 바라봐도 되게 잘 되어 있었죠, 브랜딩이. 그 상태에서 마케팅을 하니까 더 잘 된 건데 애초에 좀 잘 되고 있었고, 근데 여기서 막 잘 됐다 이게 제 말로 하면은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확실히 저도 대표님 만나고 광고를 썼을 때 이렇게 올리는 걸 체감을 했어요. 오르는 거, 매출이 오르는 거를. 네, 어느 정도 좀 상승했죠? 한 1.5배에서 1.6배 정도. 아, 그래요? 네. 많이 올랐네요. 요즘 좀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대표님. 가셔도 돼요. 됐어요? 네.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뭐 더 필요하신 거 있어요? 없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브랜딩도 잘 되어 있고 마케팅도 잘 되어 있고 모든 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매출이 오르고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광지 상권이나 핫플 상권은 좀 달라요. 이렇게 두 상권은 아까 말한 6가지 중에서 감성이 가장 중요해요. 푸드의 비서가 마케팅을 해드리는 곳 중에 강릉의 초딩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도 브랜딩을 정말 잘하셨어요. 강원도에 맞는 옥수수를 통해 디저트를 정말 잘 만드셨고 네이밍도 너무 좋죠. 이렇게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케팅을 하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네 작은 카페에서는 6가지를 모두 충족시켜 줄 필요는 없지만 2개에서 4개는 잘 충족시켜서 이 사람들이 우리 카페를 어떻게 인식을 하게 할지 만들고 그 다음에는 단골을 만드는 마케팅을 하면 돼요. 물론 말이 쉬운데 이걸 위해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어쩔 땐 또 실패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내공이 쌓여야 저가형 프랜차이즈의 공격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작은 카페부터 대형 카페의 브랜딩과 마케팅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페는 현재 진짜 너무 포화 상태라 브랜딩과 마케팅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매장의 크기에 따라 어떤 부분을 내가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고 어떤 마케팅이 적합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시도하고 이거를 반복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